반장님, 탄핵 가결 순간 네.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내와 함께 지방에서 어떤 일정이 있어갖고 있었는데요. 네. 와, 정말 그때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예. 중간중간에 그러나 하는데, 예.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했는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탄핵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도 좀 솔직히 8대0 얘기 나왔을 때, 예. 사실은 저도 안 믿었거든요. 8대0 바람이 그거지. 특히나, 그 여의도 국회 주변에 아주 그 오래된 보좌관들 사이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떠돌았던 점쟁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아리의 아주 용한 무당, 신씨라는 무당이 예. 6대2로 인용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저도 8대0은 생각 안 했는데, 여하간 8대0으로 이게 인용이 결정이 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만큼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 결정 직후에 바로 빛처럼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프로필 바꾸는 게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됐었는데, 거꾸로 또 만약에 이게 기각됐었다면 뭐 얼마나 또 우리는 또 상처가 컸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 그죠? 숫자로 한번 이거를 살펴보니까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날짜로는 1476일 동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로부터 정확히 1060일 만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은 이틀이 더 되더라고요. 쫓겨난 건 1476일 만인데 청와대에 머물렀던 시간은 1478일. 추접스럽게 이틀간 청와대를 점거농성 아닌 점거를 하고 있어갖고, 예. 여하간 그가 청와대에 있었던 건 1478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제 파면이 되고 탄핵이 되고 나서 나가면서 어떤 예우를 받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현직 연봉,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인 1240만 원 정도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게 주는데, 박근혜는 뭐 탄핵이 됐기 때문에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데, 뭐 19대 국회 이전에 의원직을 거쳤던 사람인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 전 현직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연금도 받지 못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이제 그래서 받게 되는 거는 하나가 있던데요. 바로 국민연금 20년 미납 가입자. 그래서 박근혜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예. 약 14년간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걸로 확인이 돼서요. 예. 그래서 박근혜가 받는 액수는 다른 대통령 연금이나 국회의원 연금은 없고 국민연금 168만 원, 이게 최고로 많이 주는 액수래요. 국민연금 20년 미만 가입자 중에서 그 168만 원을 받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 보면은 가서 정말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예.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돌아보고, 그리고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 다른 거는 아직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근혜가 얼마나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지난 2014년에 신고된 박근혜의 재산 보유 현황, 이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 하나만 보면요. 이번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논란을 빚었던 그 삼성동 집 기준 시가가 25억 3천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재산이 25억 3천만 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박근혜한테 불쌍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 잔고입니다. 통장 잔고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박근혜가 2014년에 신고한 은행 예금만 9억 8,924만 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통장에
9억 뭐 8천,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돈 없는 분이 박근혜 불쌍하다고 걱정하면 그건 오지랖이 넓어도 태평양 수준처럼 넓은 거다. 네, 본인 걱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고 하는 건지, 과거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 불쌍하다고 찍어줬다는 분들도 사실 이 내용으로 돌아보세요. 누가 더 불쌍한 건지. 네. 진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박근혜가 탄핵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데 숨겨진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이 공로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면서 열심히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싸웠다면 이 세 사람들은 드러내지지 않으면서 박근혜 측근을 있는 듯 하면서 박근혜를 사실상 죽음의 길로 가게 했는데, 첫 번째 바로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자, 박근혜는 끝까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잖아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 정서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고, 심지어는 인용 결정이 방송을 통해 나왔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보고 있었으면서도 그 결정에 파면된다는 이야기를 보고도 다시 한번 청와대 비서진에게 전화해서 그 결과를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정확한 사태 파악을 못하도록 한 것은 이동흡이라든지 바로 이 사람들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아 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바로 지난 8일 10일 날 이제 이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8일 날까지도 박근혜에게 뭐라고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얘기했냐면 탄핵 기각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관 4명 또는 많아야 5명 정도만이 인용 의견을 낼 뿐이니 반드시 기각된다. 이렇게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는 이동욱 등 이런 헌법재판관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신뢰해서 믿어갖고 그래서 끝까지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신이 파면된 줄 안 거죠. 사전에 대비할 겨를이 없었고. 그걸 보고도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내가 파면된 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인 거고. 두 번째, 아청군.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또 박근혜를 속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너무 그 얘기한 게 이 청와대 참모들이 이 탄핵 기각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또 했다는 건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SNS, 즉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단어를 언급한 횟수를 분석해서 갖고 왔는데, 탄핵 인용보다 탄핵 기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검색했다. 따라서 박근혜에게 우호적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탄핵 기각이 될까봐 이 검색했던 것 정도 수준을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했고, 세 번째 아청꾼, 이 사람들이 더 저는 기가 막힌 건데, 바로 탄기국 집단이 박근혜를 또 바보로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을 촛불 집회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매주 말도 안 되는 자체 추정 인원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300만, 뭐 700만, 심지어는 지난 3.1절 때는 1000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박근혜가 진짜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뭐 촛불이 2배 이상 모였다, 이런 지랄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박근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탄기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00만, 700만, 1000만, 1500만 뭐 이런 식으로 많다라고 진짜로 믿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새 이 집단이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를 탄핵하게 만들었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국민적 분노를 끌어내도록 박근혜가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 역으로 따지면 박근혜를 탄핵하는 데 있어서 숨겨진 공로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박근혜가 탄핵이 됐는데 그런데 끝까지 박근혜가 탄핵 사유가 없다면서 국민을 기만했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그 국민을 분열시키고 범죄자이자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에 옹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 말과 달리 탄핵이 인용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대표적으로 이인재, 김문수,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등 이 태극기 집회에 가갖고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기각을 떠들었던 이 정치인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탄핵된 박근혜를 위해서 그의 보좌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 예. 보도에 의하면 이제 서청원, 최경환이 그 총괄 업무를 맡고 윤상현, 조원진, 이우연이라는 국회의원이 정무보좌를 그리고 김진태, 춘천 김진태가 법률 보좌를 맡고요. 진주 출신의 박대출 등이 수행 업무 그리고 바로 이제 엊그저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정 불복 사실상 메시지를 발표했던 민경욱 이 사람이 대변인 역을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박근혜가 탄핵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국민이 준 신임을 배신했다. 이것이 이제 헌재 결정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국민이 준 신임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자들이 개인적 의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박근혜를 보호한다면 일단 국회의원 직부터 내려놓고 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그 이유는요.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탄핵당한 박근혜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받은 급여를 가지고 또 차량에 지원되는 그 기름으로 거기까지 가서 삼성동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거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거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 이러한 그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탄핵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일에 옹호하는 정치 세력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뭐 박근혜 씨가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 외의 국민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에게만 메시지를 보내고 웃고 손 흔들어주고 그렇죠. 또 구조해 준다고 봅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은 구조해 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고요. 5천만 명을 모든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보호한다고 국민 세금을 받아 신임으로 얻은 국회의원직을 전용하는 건 이건 정말 비판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상만 반장님. 네. 다음 세상은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고상만 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8대0은 생각 안 했는데요. 여하간 8대0으로 이게 인용이 결정이 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만큼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 결정 직후에 바로 빛처럼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프로필 바꾸는 게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됐었는데 거꾸로 또 만약에 이게 기각됐었다면 뭐 얼마나 또 우리는 또 상처가 컸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 그죠? 숫자로 한번 이거를 살펴보니까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날짜로는 1476일 동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로부터 전 반장님 탄핵 가결 순간 네.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내와 함께 지방에서 어떤 일정이 있어갖고 있었는데요. 네. 와 정말 그때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예. 중간중간에 그러나 하는데 예.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했는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탄핵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도 좀 솔직히 8대0 얘기 나왔을 때 예.
사실은 저도 안 믿었거든요. 8대0 바램이 그거지. 특히나 그 여의도 국회 주변에 아주 그 오래된 보좌관들 사이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떠돌았던 점쟁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아리의 아주 용한 무당, 신씨라는 무당이 예. 6대2로 인용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저도 정확히 1060일 만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자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은 이틀이 더 되더라고요. 쫓겨난 건 1476일 만인데 청와대에 머물렀던 시간은 1478일. 추접스럽게 이틀간 청와대를 점거농성 아닌 점거를 하고 있어갖고 예. 여하간 그가 청와대에 있었던 건 1478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제 파면이 되고 난 탄핵이 되고 나서 나가면서 어떤 예우를 받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현직 연봉,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인 1240만 원 정도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게 주는데 박근혜는 뭐 탄핵이 됐기 때문에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데 뭐 19대 국회 이전에 의원직을 거쳤던 사람인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 전 현직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연금도 받지 못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도. 이제 그래서 받게 되는 거는 하나가 있던데요. 바로 국민연금 20년 미납 가입자. 그래서 박근혜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예. 약 14년간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걸로 확인이 돼서요. 예. 그래서 박근혜가 받는 액수는 다른 대통령 연금이나 국회의원 연금은 없고 국민연금 168만 원 이게 최고로 많이 주는 액수래요. 국민연금 20년 미만 가입자 중에서 그 168만 원을 받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 보면은 가서 정말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예.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돌아보고 그리고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 다른 거는 아직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근혜가 얼마나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지난 2014년에 신고된 박근혜의 재산 보유 현황 이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 하나만 보면요.